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험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토요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시험하면 마샤. 자, 이마피를 승부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데뷔전 때 늑발병이 걸리면서 올라오는 끝까지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피인데 장추열이가 이런 말 잘 타요. 12번 놓고 10번. 2위까지 도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그리고 신마팀. 자, 기수가 임경 기수로 바뀌었죠. 김덕현 기수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이경 기수가 워낙에 자부진 기수로 간다는 것 같아요. 기수이기 때문에 1번 놓고 1번, 2번 지켜. 따랐습니다. 2번, 7번, 4번 세 마리. 경주거리 1800m 1등 득경주인 11경주 11경주입니다. 한번 마이티 때 만약 학교에 감상에 쓰게 있는데 항상 추입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기대해볼 수 있는 승마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을 놓고 7번과 8번. 8번, 3번, 2번. 토요일입니다. 뭐 토요일인 게 중요한 것보다는 1월 첫째 주라는 게 더 중요하죠. 2018년도가 밝혔습니다. 달력을 한 장 뜯어내고 보니 한 해가 바뀌었던, 항상 뭐 새해에는 각오가 많이 있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면 늘어나고 있는 제 배를 보면서 올해는 꼭 운동을 해야지 했는데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건강 쪽에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도 이걸 많이 처먹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난 오래 살 거야. 예. 잘하면 다 본인들이 잘한 거고 못하면 다 내가 못한 거. 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예, 무통장 문자나 문자 받아보시는 팬 여러분들이 글 보내는 거 보면 적중했을 때는 너무 조용해. 예, 쫙 가라앉아 있어. 근데 이제 적중이 안 나오고 계속 그러면 심심하신가 봐. 계속 사람을 박박 긁어. 갓대나 적중 안 나와 죽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다 제가 가진 업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잘해야 되는 놈이고 잘 못하면 욕을 먹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하고 싶죠. 경마 언제든지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꾸준하게 저는 경마 준비를 하고 있고 한 주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한테 뭐 경마 준비를 안 하고 이 방송을 찍은 적도 없었고 취재를 안 하고 이 방송을 찍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잘 안 보여진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가 밝았고 저도 이제 이 한대건이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지겹잖아. 식상하고. 그런 거 많이 제가 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방송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저희들 이제 회사의 팀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방송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더 재밌는 방송으로 그리고 더 알토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리고 저 혼자 찍는 게 너무 이제 식상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좀 같이 찍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식상하지만 2018년도에 새해가 밝았고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항상 대박의 기운이 곁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는 부정세긴 하지만은 2018년도 뭐 신정구정이 뭔 상관이 있어?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딱 하나예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 좀 건강한 거. 예.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우리 딸내미 건강한 거. 그것만 있으면 저는 별다른 소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식이 태어나서 좀 아파 보니까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해는 딴 거보다도 건강 지키시면서 경마 즐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5경주입니다. 4, 5, 7, 10, 15. 그 중에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주가 제주경마가 쉽니다. 그 서울경마가 15개의 경주가 펼쳐지고, 또 특이한 점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수들이 다 없어요. 문세영, 김용근, 페로비치, 유승환, 박우른, 춘식이건 아닌가? 어쨌든 간에 거의 뭐 복속률 상위권에 3, 4명의 기수들이 다 없죠. 문세영, 김용근, 페로비치가 없는 경마장은 상당히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기수협회 가니까 뭐 돌아온 김동수 기수는 다리 골절이 나서 오랜 기간 경마장을 떠나 있었어. 근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너무 많은 말에 기승을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나 봐요. 뭐 잘 탔겠죠. 김동수 기수가도 한참 얘기했었는데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낙마하지 않고 잘 타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리고 뭐 전부 다 각오들이 새로울 거니까 그런 것들도 방송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7, 10, 15 그리고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일 경마 1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방송의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뭐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하다 보면은 또 내 스타일대로 가.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찍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한테 건의사항들이 있으시다고 하다면 뭐 사무실로 전화하셔도 되고, 사무실로 전화해서 욕하려고 전화하지 말고 요거 요렇게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많이들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방송을 빌어서 제가 월문자 5만원에 시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광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기존에 5만원을 신청하셨던 분들이 제가 뭐 성적이 좋거나 안 좋거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신청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비용 절약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만원짜리 월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도 뭐 월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 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검빛이랑 뭐 S경마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딱 부러지는 축은 없죠.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보여주는 걸음들이 있었지만, 얘가 뭐 쌍대가리다? 얘는 쌍으로 왔어. 너 얘는 믿으면 돼. 이런 마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다 몰려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다 몰려 있고, 1번 조선아이는 또라이죠. 뭐 선행 가서 한번 버티고 난 이후에 다시 뭐 선유권에 갔다가 또 버티다가 또 꼴찌하고, 뭐 조교사의 입장에서도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또라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기는 한데, 과연 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용호 비고라는 사실 지난번에 김덕현 기수가 외곽 게이트를 전혀 살리지를 못했어요. 52kg라는 중량, 부담량의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외곽을 돌면서 걸음 자체가 좀 무뎌졌었는데, 이게 경주 당일날 이후에 파행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행기도 겹치면서 말도 무리를 했지, 파행기도 있었지.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자꾸 무리하게 뛰게 하니까 성적이 안 나왔다고 보고, 아마도 그래서 좀 조교를 살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번에는 56.5kg입니다. 지난번 대비해서 기수가 이제 정정현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56.5kg가 됐는데, 뭐 정정현 기수가 56kg의 중량에서도 선수권에 차분한 전개를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마필도 두손 하이하고 좀 비슷한 면인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죠, 얘가. 그리고 뭐 6광마 파이어도 사실 인기권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제가 지난번 경주 때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출마 투표에 떨어지죠. 저게 정말 칼 갈아놓고 이번에 한번 때려보겠다라고 나왔었는데, 그때는 출마 투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주 있다가 이제 출전을 했는데, 약간 반신반의했죠. 이게 될까? 좀 그런데 지난번 조교 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이게 한 주가 딜레이 되니까 좀 찝찝했다 했는데, 걸음은 나왔어요. 여전히 뭐 발주는 느린 모습이고, 막판에 한 발 살려보니까 걸음이 나왔던 마필이고, 이거 기록 자체를 보면은 사실 이 마필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다른 마필들이 좀 못 뛴 거고, 편성의 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건데,
마필이 기가 좀 살아갖고 이제 지가 좀 뭐 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방에 들어오니까 각설탕 한 2개 주고 했었겠죠. 입사한 거 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2번과 6번의 인기권의 마필들이 있고 다른 마필들은 뭐 조선아이나 뭐 지공질주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사실 뭐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80% 이상 깨질 확률은 있는데 2번, 6번 막건이 뭔가가 좀 사고를 칠 것 같은데 이번 경주에 차라리 이변 마필을 한번 골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번 터프 트로피와 4번 지공질주가 그 이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공격적으로 3번이나 4번 쪽에서 충막감을 선정해보는 건 또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3번 터프 트로피는 사실 지난번에 게이트에서 왜 자꾸 밀리는지 열심히 타긴 했지만은 끝걸음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부담량 1.5km 올라가서 사실 좀 불리한 여건인 것은 사실인데 이게 조금씩 나아집니다. 마필 걸음이 나아지다 보니까 또 선두권이 약하다는 점에서는 2역 기수에 또 다부진 기승술이 있어서 선두권 정리가 되는 만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3번 지공질주는 이제 모처럼 만에 김동수 기수가 돌아왔죠. 그래서 돌아온 첫 경주다 보니까 말도 그렇지만 이제 공백기를 가진 기수 아니에요. 또 다리가 골절났던 기수기 때문에 뭐 사람이니까 뭐 골절나서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주 감각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말은 그냥 경쟁력이 없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 한번 3번이나 4번 쪽에서 조금은 더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과 6번 쪽에서 충마를 선정하자면 취입을 나서는 6번보다는 2번만 비고르라가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이 막건이 분명히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과 4번, 3번과 터프 트로피와 3번 지공질주 이 두 마리의 보병권의 마필들을 현장에서 한번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뭔가 하이스타는 혓끈을 뺐어요. 혓끈을 묶었다가 뺐는데 이거 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를 잘 안 보는 마필인데 7번과 초원조전사는 참고 있다 한 발에 써야 되는데 너무 또 갖다 붙여놓으면 또 말이 안 떠요. 근데 원체 마필이 끄니까 상우도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막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10번과 사천대성도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데 최범행 기수의 기승이 좀 50명 되긴 하지만 얘까지 보면 뭐 너무 정신없으니까 사실 3번, 4번 3번 터프 트로피와 4번만 지공질주 배당권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만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리 1000m고요. 오늘 한 6등급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인기권이죠. 7모 공주사랑과 7모 대천의 사랑. 이 두 사랑 시리즈가 아마 2배를 넘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마필 다 괜찮아요. 7모 공주사랑은 사실 출발한 이후에 자꾸 안쪽으로 기대서 주행 불량기를 보여서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끝과는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었었고요. 부산에서 돌아온 하만식 기수입니다. 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싫어서 부산에 1년만 있다가 올라왔는데 노련한 기수잖아요. 그래서 뭐 또 자기가 이번 주에 용군이나 세영이나 페르비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조기를 했습니다. 모든 마필을. 하만식 기수가 기생하는 모든 마필들이 전부 다 열심히 조기가 됐어요. 그래서 선두권이 좀 약한 안말 경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말 편성으로만 짜여진 경주기 때문에 뭐 인기권이긴 하지만 7번 공주사랑도 당연히 도전이 가능하겠고요. 문제는 실은 뭐 대천의 사랑이죠. 자, 지난 11월 4일날 안말 경주 편성에 출전을 해서 선유권에 가담아서는 끈끈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인기 2위나 팔리죠. 인기만으로 팔렸는데 12월 2일 경주였었는데 똑같은 전개를 가져가고도 직선주로에서는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당시의 기록 1분 4초 7이에요. 그러니까 입상할 때의 기록은 1분 2초 3인데 2초가 넘는 기록의 차이가 나죠. 이건 심각하게 못된 겁니다. 이 마필 자체가. 근데 이 마필을 어떻게 믿고 공략을 하겠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대천의 사랑과 7번 공주 사랑이 깨진다면은 지난번에 부진했던 대천의 사랑이 깨질 수가 높은데 믿을 수 있느냐? 제가 만나본 장추혁에서는 마필 상태가 더 나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조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지난번에 이 대천사랑은 안말 경주에 출전한 게 아니었었죠. 안말과 순말과 거세말가 섞여 있는 경주에 나왔었던 거고요. 데뷔전 때는 안말들만의 경주에 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순말과 안말들의 경주 경험이 부족한 경주에서는 안말들이 열세가 놓이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와 남자의 차이로만 봤을 때도 여자애들끼리 막 뛰는 거하고 남자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뛰는 거하고 분명히 틀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그러한 맥락에서 기가 좀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뭐 추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도 분명히 여파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저는 실무 대천사랑이 이번 경주의 인기권이고 실무 공주사랑과 함께 저배당 막권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이 막권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뛰어왔던 마필들 중에서 기본적인 능력이 아주 좋았던 마필이 없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도 걸음이 주행검사 때 좋았다라고 하는 마필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행검사나 실전의 걸음이 좀 더 나았던 마필이 있다면 대천의 사랑이나 공주사랑을 좀 의심해볼 여지는 있지만 다른 마필들, 그러한 마필들의 도전권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 두 마필에 최저배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무시하고 자르고 싶고 이렇게 경마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7번과 공주사랑과 7번 대천의 사랑 막권도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배당에 나와준다면은 이 3화 제주의 바람 솔직히 주행검사 때 모습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순발력은 있는데 주립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좀 기대는 모습도 있었고 채찍을 동반한 합격인데 중속은 좋아요. 중속이 좋아서 이제 가담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다 했지만 뭐 이거 대단하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동진 기수의 얘기를 빌어보니까 선행이면 조교가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선행을 나간다면 의외로 재밌는 막권이 될 것 같고요. 6번의 서울스토리도 사실 걸음이 나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좀 무리한 경주를 펼쳤던 것도 있고 이게 또 당일날 김철호 기수에서 기수가 바뀌는 부분이 한 번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정현 기수로 바뀌면서 기수가 조금 말을 좀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서울스토리는 한 번쯤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마 스카이마리는 본색을 드러냈고요. 저희가 똥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마로 팔려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똑같고 딴 게 뭐 있나? 없어 말이 대말이 스타롤들은 기수가 좀 불안하고 이 다비드 외국에서 온 기수인데 좋은 말을 안 태워주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기수가 이렇게 없는데 얘가 또 이제 한국의 단맛 쓴맛도 다 보고 또 야밤도주를 하든가 아니면 안토니오 기수처럼 똥마들을 가지고도 선전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겠죠. 자, 일단 7번마 공주사랑과 7번마 대천의 사랑 두 마필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4번마 제주의 바람과 6번마 서울스토리에 W 표시 해놓으시고 나는 저 대끼리 막권은 때려주기도 못 사겠다. 그럼 4번이나 6번을 놓고 막권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뭐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그냥 참고해 보십시오. 자, 설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 국내한 6등급 경주 10마리 암피티 출전을 했죠. 아주 개또라이가 하나 출전을 하죠. 바로 3번마 쾌한예봉사입니다. 예전에 이 주행검사를 통과할 때 김동균 조교사하고 이거 주행검사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괴물 하나 들어왔던데 김동균 조교사도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대는 개똥이나 문세영이 태어나도 꼴찌하고 박태종이 태어나도 꼴찌하고 지난번에도 역시나 걸음 안 나오고 정말 가간의 똥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이 안 뛸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캐한대봉산이었어요. 주행검사 모습 때는 10종일간 여유를 보이고 실전에 가더니 애가 뭐에 놀랬는지 다른 마피들에게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쾌한예봉산이 지난번 경주 때부터 약간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쾌한예봉산의 걸음이 월등하게 좋아져서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경주의 조건이 발음이 너무 셌죠? 조건이 쾌한예봉산을 위한 경주로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선행마도 없고요. 그리고 끝걸음이 아주 좋은 마필도 없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긴 했지만은 이 마필의 발주기 이탈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 쾌한예봉산은 단독 선행이 예견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고 지금까지 주행해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모래를 맞지 않고 경주를 쉽게 풀어갈 여지를 가지고 나왔다. 자, 모처럼 말한 3번 쾌한예봉산이 데뷔한 이후에 주행검사 때의 모습처럼 능력을 한번 보여줄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말은 변화된 게 없어.
크게. 하지만 경주의 조건이 좋아진 만큼 산막 캐원예봉사는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산막 큐피드 스톰, 8번 그린티, 고뭐 1, 2, 3 뭐 이런 나피들이 도전권인데 다 거기서 거기야. 뭐 올라오면 좋고 뭐 올라오지 않으면 말고 뭐 그런 식이지 뭐.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 레저킹까지도 팔려주었지만 주행이 흔들리는 마피이기 때문에 만만치도 않아 보여요. 그래서 3번을 놓고 공략을 하되 4번, 8번, 9번 세 마리 앞을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고 6번은 온리바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과연 얼마나 걸어을 보일지 이것도 선행형이에요 사실. 그래서 3번이 나가면 6번 온리바람이 2선에서 차분하게 전개 소리가 높아서 요 앞필까지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번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3번 놓고 4번, 6번, 8번, 9번 네 마리 앞필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는 조금 더 압축된 마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서기모 4경주입니다. 경도로 1300m 10마리 앞필을 추천했습니다. 한 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제가 요즘 농담 따먹기를 너무 안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한번 얼마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자, 한 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10마리 앞필이 추천했는데 인기권의 눈에 보이죠? 뭐 일본 오제이 확답이 뭐 거의 대가리로 팔리는 그림이에요. 저 역시 뭐 일본 오제이 확답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 도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재밌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5번만 라온 지티어스, 그리고 뭐 7번만 베농이, 9번만 블랙 스프릿, 10번만 레이저. 계산 한번 해볼까요? 5번, 7번, 9번, 10번. 1번 오제이 확답을 중심에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네 방의 막권이 우선적으로 팔릴 수 있고, 그리고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는 마필도 있고, 인기권에서 대끼리 막권을 형성하는 마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번, 5번, 7번, 8번, 9번. 이 5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가장 승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마필이 힘이 꽉 차 있다는 내용을 가진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복기상으로는 걸음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힘이 차 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힘이 차 있는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마필들도 인기권이긴 하지만 기복형의 마필들이고 능력이 검증이 앉아있다는 부분에서 힘이 차 있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를 추구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충마 선장이 중요한 경주예요. 일본 오제이 확답을 놓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마필을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힘이 꽉 차 있는 마필 이거 하나만 건져 가셔도 여러분들은 괜찮은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재미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4경주. 제가 말씀드리는 마필이 상당히 인기권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뭐 상봉 막권이든 보현승식 막권이든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 보신다면 재밌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한 달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12마리 앞피들이 출전했고요. 자, 한 달간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엎어치기 승부라고 하죠. 엎어치고 매치고 4경주에서 먹었던 거 한번 싹 다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압축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번 럭키 춘향, 3번 돌아오는 아침에 5번 리빙스턴, 그리고 9번 클린업 시크릿, 10번 머니 치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이 5마리인데 이 외에도 몇 마리 있죠. 10번만 스타켓이라든가 3번 더블 골드, 10번 샤크 자이언 이러한 나피들도 아마도 현장에서 인기권으로 팔릴 겁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막권이 흘러갈 소리가 상당히 크고요.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떠한 나피를 충마로 선정을 해서 때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제가 지난번 경주 때라든가 아니면 데뷔한 이후에 경주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는 이 마필은 막권을 사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가졌고 그 마필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판에 어떠한 나필이 팔리던 간에 한대건이가 느낌대로 그리고 한대건의 분석대로 그리고 내용대로 이번 경주는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대건의 엎어치기 메인 승부처고요.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예요. 어떠한 나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 한대건 도전해보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진짜 시원하게 얘기했더니 머리가 아파 죽겠네. 씨. 15경주야. 갈 길이 무지하게 먼데, 이렇게 할 말들이 많죠. 짧게 하면 되네. 자, 서금의 6경주입니다. 강조의 1300m, 12마리 마필들 출전했고요. 액면으로 보이는 마필은 3번 여우리, 8번 아멘다, 9번 승자의 미소. 이 세 마리의 마필이 눈에 보이지 않나? 다른 것들은, 글쎄요. 별로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번만 레베카가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가 복병이지 다른 마피들은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는 것 같아요. 3번만 여우리가 사실 순발력이 좋죠. 지난번에도 외곽 게이트에 밀고 나왔을 때 느리지 않은 모습이었었고요. 나는 따라가서는 때려주게도 안 된다고 봤는데 버티더라고. 기록도 개차반 같은 기록을 내면서 1분 23초 사가 나왔죠. 직선에선 거의 걸어가는데 이걸 못 잡더라고. 짜증이 나갖고. 너무 좀 아쉬웠던 겁니다. 만약 3km 감량이 있는데 승급전이에요. 2착 승급을 했고 지난번에 선행 못 갔지만 이번에 선행 가죠. 선행을 갈 수 있는 변상을 만났고 또 철경이의 입장에서도 욕심을 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확답은 못 드리겠어. 여우리가 그렇게 능력마라고 좀 보이지가 않아서 일본 레베카가 또 경합을 나설 수도 있고 8번 아멘다도 지난번에 이 아멘다는 사실 등자에서 발이 빠졌어요. 참 태종이 형이 잘 타는 건지 등자에서 빠졌는데 마필이 계속 끌고 가니까 선유권에 가면서 태종이 형이 발에다 대갖고 등자에서 밟기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 뛰더라고. 여우리를 쉽게 이겼고 물론 여우리가 가지고 따라가는 전기였긴 했지만 아멘다가 정말 나아졌구나 말이 이제 스스로 끌고 가려는 맛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승급전이에요. 똑같이 여우리와 같이 같은 경주에 뛰었었고 승급전인데 경주의 조건은 좀 바뀌었죠. 3번 여우리가 선행을 가고 아멘다가 따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직전과는 경주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멘다는 잘 뛴 걸음이에요. 못 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승자의 미소가 정말 문제의 마필이죠. 21조의 마필이기도 하고 이 데뷔전에서 별다른 모습보다는 그냥 뛰겠다 했더니 그 다음 경주에서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으로 내가 이 정도는 뛰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덕분에 11월 26일 날은 당연히 인기모가 됐었고요. 걸음발 자체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이 마필의 걸음이 다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칼칼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8번 아멘다가 3번 여우리를 압박해 줄 그림이기 때문에 승자의 미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경주의 전개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려본다면 9번 승자의 미소를 한번 노려보고 싶고 인기권이라고 한다면 3번 8번이지만 3번 8번 9번 중에서는 9번을 한번 가장 노려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만 초록질주는 제가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릴 때도 지우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마필입니다. 인기도 팔리면 꼴찌하고 뭔가 좀 관심이 없어 보이면 꾸준히 올라오고 그러니까 선유권에 가담이 돼서 끝걸음을 발휘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결정력 부족 현상에 시달렸던 마필이에요. 가지고 있는 능력상 승급한 3번, 8번이나 아니면 9번만 승자의 미소 이러한 마필들을 이기에는 저는 쉽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번만 레베카도 사실 결정력이 없죠. 선행을 간다면 또 모를까. 임기영 기수의 선택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6경주는 다른 마필들 6번 비카 뮤직이라든가 실물 로얄파크 이런 마필들이 이변권이긴 하겠지만 3번, 8번, 9번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인기권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6경주 3번, 8번, 9번 그 중에 9번만 승자의 미소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고요. 12마리 마필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압축이 돼요. 1번마 남손, 3번마 대천에이스, 5번마 IBS맨, 10번마 하이비트. 이 네 마리 안에서 경주를 마무리할 겁니다. 인기권의 마필들이고요. 결국은 축선정에서 항상 경주가 갈리게 돼 있죠. 알면서도 틀려요. 축 잘못 세우면은 야, 이건 내가 알았는데 또 못 맞췄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주입니다. 1번마 남손은 문세영 기수가 1300에 나가서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밀리니까 냉큼 1000m 내려갖고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세영 기수를 만나봤을 때도 문세영 기수는 거리가 짧은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1200도 늘렸습니다. 승급전인데 마이너스 10km 감량. 3번 대천에이스는 굉장히 잘 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꾸역꾸역 뛰어요. 사실 걸음 자체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고, 만복한이 우승을 할 정도였었는데, 이마신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제천에이스도 그렇게 능력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IBS맨도 뭐 선행을 가려고 오도했다기보다는 발주는 사실 매끄럽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근데 제가 이마피도 충만하도 공략을 했었는데, 쌍도 한번 사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 또 악착같이 안쪽에서 밀어갖고 선행을 성공을 시키더라고요. 결국은 하정원 기수가 우선 성공했는데, 하정원 기수는 이마필이 데뷔할 때부터 항구를 한다고 매번 벼렀던 마필이에요. 그만큼 마필이 싹수가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선행이었었고, 이번에는 선행을 못 나온 소리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실버의 하이비트는 사실 좋은 걸음을 보였다가 지난번에 준비 중에 낙마가 되면서 박마가 됐죠. 그래서 이제 경주로 그르친 건데, 이마필도 선행을 가서 보여준 걸음이지,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의 걸음은 검증은 안 돼 있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한대건이가 이번 7경주를 1번, 3번, 5번, 11번 막공까지 공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마리의 마피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불안하죠. 하지만 한대건은 이 4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충마를 선정을 하고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마필들이 전부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과신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떠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았고요.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제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를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마번 공개해드렸어요. 1번, 3번, 5번, 11번. 여러분들이 보는 마번 저 역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저의 차이는 저는 어떠한 한 마필을 놓고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 시원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번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정을 했어요. 아, 이것도 가관의 똥줄입니다. 네, 능력마가 없고 차들 고만고만해요. 1번, 2번, 3번은 쳐다보고 싶은 마필이 없고요. 뭐 이번 볼드나이너는 괜찮은데, 이게 늦추입이라서 참 단점이 있어요, 이 마필은. 참 능력이 없는 마필이라는 게. 그래서 한번 통일대로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비인기 약간의 한 인기 3위권으로 팔릴 때 이거 놓고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54kg의 중량이었었고요. 이번엔 55.5kg, 플러스 1.5kg가 늘어났습니다. 부담 중량에 다소 좀 예민한 모습을 보여왔던 마필이고, 또 지난번 때 여력이 없었다는 부분에서 로얄 에센스에게 마진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최선을 다하고 입상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다른 마필이 원체 빠릅니다. 그래서 과신할 수 없는 인기권인데 전개 자체가 따라가는 전개가 되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죠. 이거 헬세드가 최근 경주에 우승을 하고 이제 승급전을 치르는데, 이게 근본이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선의권에 전개했던 9월 24일 경주 이후에 그때도 편성이 원체 약했었고요. 11월 19일 경주에서도 편성의 약체팀에서 선행을 나서니까 시종일관 여유를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자, 과연 이거 헬세드가 승급전에 선행을 가지 못했을 경우의 수에서 지난번과 같이 편하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느냐. 그럼 선행 뭐가 가냐? 그만 리드업이 갑니다. 우리의 이하나 기수가 리드업이 할 줄 아는 거라곤 선행밖에 없죠. 근데 리드업도 편한 선행 속에서 버티는 걸음이었었지, 이 마필은 항상 지구력 부족 현상이 좀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 경주 좀 나아진 모습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마필이 선행을 가는 순간에 다른 마필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6번 헬스헤드라든가 8번 패스 미션. 만약에 보면 리드업이 선행을 못 가고 경합을 펼쳐버린다면 6번, 5번, 6번과 9번과 7번, 8번 경합을 펼쳐버린다면 참여하는 거지 뭐. 전부 다 깨고락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올라오던 마필들 막 뒤에 따라오던 것들이 막 우당탕탕탕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에게 조금 더 전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뭐 3번 통일대로 말씀드렸고, 10번 한일 매직도 사실 이 마필도 큰 능력은 없죠. 좀 계륵 같은 마필이고 결정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마필인데,
1000m까지는 그나마 선두권이 무너진다고 봤을 때 가능성은 열어날 거 보여지고요. 실은 영원한 순간은 김태형 기수를 만나보면 지난번에도 상태가 좋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체중이 자꾸 불어요. 체중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520kg대까지 줄었으면 좋겠어서 현장에서 한번 체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체중이 좀 무거워졌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체중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선행형 마필들이 많죠. 이거 뭐 헤세드, 팔로마, 베스트 미션, 뭐 리더 이런 선행형의 마필들이 이제 포지션 잡기에 나을 것이고 결국은 그걸 이용하는 마필들, 따라가는 마필들에게 점수를 더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4번이나 10번 중에서 4번은 좀 불안하고 사실 인기막이는 10번 한일 매직을 한번 충만을 놓고 이것도 별 능력은 없는데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9번 리드업은 편한 선행 쪽에서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걸음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도 부담장이 자꾸 올라가는 거는 말 그대로 부담스럽죠. 자, 서경마 구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000m고요. 7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단촐한 편성이죠. 예. 뭐 강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없지만 약간은 우위에 들어가는 경주. 오늘 파노라마 쇼는 지난번에 재결시에 올라가서 그래요.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을 자꾸 내측 채찍 바깥 채찍을 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그래서 뭐 우승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굉장히 잠재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부담력 56kg, 1kg 올라갔지만은 여전히 좋은 상태고 6번의 성월엄지는 지난번에 안쪽 게이트에서 의외로 더 뛰었어요. 근데 뭐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고 이번에 이강석에서 만나니까 그랬는데 뭐 지난번에 모래 안 맞았나요? 모래 맞고 뛰었는데 어쨌든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예민한가 봐요. 객관적인 전력은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본다면 견인력이 있고 이번 청담제왕은 서인석 조교사가 상당히 고가에 도입이 되는 마필입니다. 못 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뭐 기대치가 많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못 뛰었어요, 사실. 뭐 가장 먼저 처지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왜 못 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못 뛰었어요, 사실. 상대가 강하기도 했지만 상대는 약해졌고 인코스 게이트의 여건 좋아졌죠. 3번 스피드조이는 마방의 기대를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이마필이 11월 달에 주행 검사를 받고 나서 약간 골막기가 있었대요. 마방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그 조교를 임하면서 조교를 받아내는 속도가 꼭 스펀지 같답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상당히 잘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뭐 안쪽으로 첫 기댄다 하더라도 파노라마 쇼를 이 한만식 기수가 드린 정성으로만 본다면 우승해야죠. 5번을 놓고 2번, 3번, 6번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어차피 2번, 3번, 6번이 저는 그래도 6번 서울 엄지가 좀 더 낫지 않나. 이강석 기수긴 하지만 아니면 3번 스피드조이 청담제왕보다는 3번, 6번 쪽에서 주력 맞고는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5번 놓고 2번, 3번, 6번 5번 놓고 2번, 3번, 6번 세 마리의 마필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서울경마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300m고요.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한번 들이대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시험하면 마샤. 자, 이마피를 승부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데뷔전 때 늑발병이 걸리면서 올라오는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피인데 장추열이가 이런 말 잘 타요. 12번 놓고 10번. 2위까지 도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하루만 신마스팅. 자, 기수가 임경 기수로 바뀌었죠. 김덕현 기수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임경 기수가 워낙에 자부진 기수로 가져는 것 같아요. 기수이기 때문에 1번 놓고 1번, 2번 뛰어. 따랐습니다. 2번, 7번, 4번 세 마리. 경주거리 1800m 1등 득경주인 11경주 11경주입니다. 한번 마이티 때 만약 4kg의 감상이 예측이 있는데 항상 수축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기대해볼 수 있는 승마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을 놓고 7번과 8번. 8번, 3번, 2번. 자, 제대로 칼을 갈았다. 이번 경주에 우승하면 나 대상 경주 나갈 거야. 이러한 내용을 가진 마필이고요. 저는 기본적인 능력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 마필 대가리 놓고 한번 승부해 볼 생각이고요. 약간은 우열은 드러났다고 봐요. 인기권의 마필들,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 약간의 비인기권이기 때문에 인기권의 마필들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뭐 내용이 좋은 마필 한 2마리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능력이 되는 마필 한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능력이 안 되는데 인기권이 마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은 좀 지우고, 한번 배당이 나오는 마필까지 한번. 이상하게 995 마권인데, 마필이 좋대. 조결했던 기수가. 너무 좋대. 내가 봤을 땐 지금 뛴 거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995 마권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칼 제대로 가른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잘 뛰고 대상군 나간다고 하니 그 내용을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제가 봐온 그 마필의 능력 또한 분명히 그러한 욕심을 낼 만한 마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0경주만큼은 한대건과 같은 배를 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10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설금화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가 1400m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아마 장산로키. 근데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56kg입니다. 부담 중량이 올라갈 때로 올라갔고, 물론 이제 56.5kg의 중량을 가지고도 입상을 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57kg도 뭐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하위군이었었고 이번에 상위군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되는데, 지난번에 워낙 잘 뛰었어요. 울트라로켓이나 싱그러운 검이 상당히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실력으로 진 거지 걸음발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장산놓기는 부담량이 좀 무겁다 하더라도 조금은 인정을 해주고 싶은 마필이고, 이게 뭐 다이돌피는 지난번에 내용이 괜찮았었어요. 전개를 좀 잘못 풀어가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3번 와이키키가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승급전이에요. 3작 승급을 했고 감량의 혜택이 있는데 얘가 조금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구마 금투사 객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구마 신라화랑은 부담 중량을 타는 마필이죠. 결승 전방에서 한 발이 더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인데 부담량 늘어났으니까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SU캔드 2차 입상에 만약 3kg 감량이 있긴 하지만은 선행이 조금 더 유리한 마필이고 승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보고 싶은 마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뭐 진격의 참마가 문제죠. 이게 예전에 그 선행을 갈 때의 걸음만 놓고 본다면 결코 무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마필이 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각질 변경을 한번 계획을 해봤던 거예요. 아방에서는 각질을 좀 바꾸면 어떨까라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의외로 또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힘은 있는 거야. 기습적인 선행이 예견이 되는 시뭐 진격의 참마가 이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8번마 인투 더 와일드는 매경주 출전주기가 길어지면서 다리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전 이 마필을 가지고 한번 99로 바꿔도 할 것 같아요. 인투 더 와일드는 지금 군대를 간 송대철 기수죠. 송대철 기수가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서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8번마 인투 더 와일드는 한번 계속 주시해 보시고, 이번 11경기는 3번 장산 로키를 놓고 공략을 하시되, 그만 신라화랑과 10분만 ES 6회는 인기마로 팔리고 배당판을 뭐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두 마필은 지우겠습니다. 이 두 마필은 지우고 2번, 3번, 6번, 8번, 12번 5마리 마필도 말씀드렸지만 뭐 5마리 다 깔 일은 없겠고요. 줄여야죠. 뭐 한 3마리 정도로 현장에서는 압축해 보겠습니다. 4번 장산 놓고 공략해 보십시오. 자, 그만 신라화랑 10번만 ES 6회는 한대건이가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설금화 12경주입니다. 1700m에 출전 두가 12마리. 뭐, 축이 없죠. 다 현등급에서 뭐, 삽질거리 하고 있고. 뭐, 말이 없어. 그나마 10분만 트리커가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엔 발주가 안 좋았어요. 발주가 움찔거리면서 나왔고, 늦바라고 후미권 전개를 했었는데, 발주만 나쁘지 않았다면은 그 정도 탄력이면은 뭐 견뎌력이 충분히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10번이 그나마 좀 낫다? 이 정도고. 3번 로얄아모스가 상위군에 올라가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고 선행 가고 자빠지고 선행 가고 자빠지고 선행 못 가고 자빠지고 선행 못 가고 자빠지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급이 됐죠. 56kg의 중량에 강급됐지만 하위권 경주에서는 항상 선행을 가서 버텼던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700m가 잘 맞아요. 그래서 3번 로얄아모스가 선행을 실패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어울더울이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성원강자도 빠른 마필이 아니고. 그리고 3번 로얄아모스는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 그리고 3번 마필은 강급이 되고 단독 선행이라는 점에서 부담력이 무겁다 하더라도 뭐 노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3번과 10번이 한대건이가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다 똑같아요. 뭐 1번, 5번, 8번 뭐 팔리는데 하나같이 믿음이 안 가네요.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볼게요. 3번만 로얄 아모스의 단독 선행 버티기가 통할 수 있는 경주다. 3번, 10번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하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마 13경주입니다. 총 9마리 앞피들이 출전했고요. 난 8마 대구남이 57kg량이라서 이게 최근에 앞에 좀 끌면서 선유권 전개도 되는 모습인데 저는 쪽이 추입형에 좀 가깝죠. 전개가 좀 좋아지면서 선입이 되는데 지난번엔 발주가 원체 느린 마필들이라서 그랬던 거고 또 바닥에서 57kg라고 올라오는 게 좀 뭔가 찝찝하네. 충마로 놓기에는 애매해. 저는 9번 성은마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 9번 성은마루는 뭐 끝번호 신청했다가 뭐 중간에 또 한번 해지했다가 뭐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이죠. 선행을 가야지만 띄워주는 모습이었는데 10월 28일 날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서 다른 마필들이 올라오지 못하자 버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 경기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게 선행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행 불량기나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기수가 누굽니까? 윤태혁 기수고요. 안쪽에 빠른 마필들 몇 마리가 있다 그러면 이 성은마루의 선행 실패 때문에 조금 등한시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9번 성은마루가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선행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7번 엘란이 밀고 나갈 소리가 있는데 엘란보다는 9번 성은마루가 더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9번 성은마루 한번 과감하게 한번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9번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요. 8번만 대군함과 7번만 엘라는 뭐 당연히 가져가야겠죠. 두 마필 다 기본 보이긴 하지만은 뭐 띄워준 걸음이 있으니까. 6번만 조계산도 편성 잘 만났다고 우리 인석이 형이 입이 찢어졌던데 어디 오나 안 오나 봅시다 한번. 3차례라도 되는지. 출연은 매번 팔릴 때마다 제가 지워드리는 마필 때 또 이번에도 지우겠고요. 이건 안 돼요 말이 제가 봤을 때. 차라리 1번, 2번 두 마리 마필의 고배당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8번 대구남이 아마 상당한 인기를 끌 거예요. 인기 1위 마필로서 내가 단등식은 모르겠다. 이거 취입하는 마필이니까 단등식은 많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 놓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9번마 대구남을 놓고 하든가 다른 마필 놓고 9번마 성은마루를 놓고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9번마 성은마루가 현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마필 중에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8번마 대구남도 입상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깨질 여지도 분명히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9번 성은마루 한번 관심하자 보세요. 내가 태혁이를 너무 좋아하나? 태혁아, 형이 너 무지하게 빨아준다 진짜 방송에서. 태혁이가 자주 이 방송을 봐요. 자, 14경주입니다. 17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 대간에 서 있죠. 뭐 10번 IBS 마리. 이건 대단한 마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뛰는 지세도 그렇고 이게 일단 근성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1700m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이긴 한데 3km 감량 있잖아요. 또 상대들도 뭐 비리비리해. 뭐 없어 말이. 선행 가서 잘 빠지는 말 뭐 어쩌다 한 번씩 뛰는 말. 10번만 IBS 마리는 그냥 충마를 인정하고 싶고요. 9번 부이칸이 지난번에 1400m를 출전을 해서 휴양을 갔다 와서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선행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기에서 버텨버립니다. 1700m의 단독 선행이죠. 뭐. 부이칸은 상당히 발주가 빠른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0은 첫 도전이긴 한데 지난번에 걸음이라고 한다면 뭐 문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혁 기수도 만나봤는데 뭐 직전 정도? 자기도 좀 놀랬대요. 그렇게 버티는 거 보고. 근데 자꾸 거리를 늘리는 게 부담되긴 하는데 상대가 좀 그렇네요. 7번 신기파랑은 형철이 형이 이걸 재결실에 올라가서 뭐 원래 발주가 느린데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마필 예전에 선행 가지 않았나? 선행 가서 한번 꽂힌 것 같은데 하여간 지난번에 이상한 말머리를 했죠. 발주가 빠르지 못했었고 중간에 무빙으로 선행을 강탈한 상태에서 버텨버리는. 근데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과연 무빙으로 예전에 터프인트인 것처럼 무빙으로 이게 또다시 선행을 강탈하고 버틸 수 있느냐. 그럴 기회를 주지 않죠. 그러면 부이칸이라든가 IBS 마린이
신기파는 이렇게 무빙을 뜰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또 신기파는 57kg 중량인데. 근데 지난번에 여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경주의 조건이 그렇게 풀려가지 않고 추입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게 약간 불안한 마필이에요. 일본 돌아온 날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걸 한번 사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실마 스카이 벨벳도 늦추입이긴 하지만 추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려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오마 토탈워커는 지난번에 뛴 거로만도 보면 당연히 입상까지도 도전이 가능한데 얘는 오락가락해요. 5세의 마필인데 30전 동안에 3번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워낙에 들쭉날쭉 하니까 과신할 수는 없죠. 단독 선행을 할 수 있는 해성여왕은 그 부익한과 함께 경합을 넣을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근데 29조로 마방을 이적해 오면 일단 선행을 갑니다. 배우준 조교사의 스타일도 선행마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집 말들은 거의 선행으로 입상하는 마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조교사의 색깔이겠죠 아마. 근데 2번 대부배도 있고 이 안쪽에 2번 6번이 선행형 그리고 9번만 부익한까지 선행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감이 있네요. 자 10번만 IBS 마린을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후차권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2면의 마필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5번 11번 9번 뭐 이렇게 뭔가 좀 찝찝하다 이거 자꾸 보니까. 자, 저기 15경주입니다. 경주에 1200m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 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 경주인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시험하면 맛이 안 나. 이 마필을 승부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데뷔전 때 늑발병이 걸리면서 올라오는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웠던 마필인데 장추열이가 이런 말 잘 타요. 12번 놓고 10번 2위까지 도전해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거리 17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하루만 신마스팅. 기수가 임경 기수로 바뀌었죠. 김덕현 기수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임경 기수가 워낙에 자부진 기수로 간다는 것 같아요. 기수이기 때문에 1번 놓고 1번 2번 뛰어. 따랐습니다. 2번 7번 4번 3마리 경주거리 1800m 1등급 경주인 11경주 11경주입니다. 한번 마이티 때 만약 4kg의 감량의 혜택이 있는데 항상 추입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기대해볼 수 있는 충만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을 놓고 7번과 8번 8번 3번 2번 15개 경주만 하는데 나는 서울경마 15개 경주 하는 거는 언제든지 대환영이야.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15경주 한 잔의 승부처로 삼았고요. 33조의 서인석 쪽에서는 8번 장산시티를 감량기수 동진이가 말을 곧잘 타주니까 자꾸 동진이를 불러드립니다. 만약 4kg의 감량을 가지고 있는데 1400m에서는 강단이 있는 마필이죠. 레이팅이 80이기 때문에 과연 동진이가 입상하지 못한다면 경주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8번 장산시티는 축선주랑 끝걸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의 충막감은 1번 매니미직입니다. 저는 1번을 놓고 할 생각이고요.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선행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외곽에 밀렸을 때 선행 못 나가고, 안쪽에 있어도 선행 못 나가고. 근데 지금까지는 다 게이트가 불리했었죠. 자,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또 2번 프라임 골드라든가 3번 골드 뮤직이 빠르긴 하지만, 다들 승급전이에요. 1번 매니 뮤직이 그래도 2등급에서는 강단이 굵은 마필인데, 여기서도 선행 못 나간다면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매니 뮤직이 선행을 나가서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보고 1번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15경주는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막감 공개해 드렸고 만약에 충막감의 후차권의 상대가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15경주 맛있는 배당으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충막 공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초보온한다는 생각으로 한대건의 음성정보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5경주고요. 4, 5, 7, 10, 15. 특히나 10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다. 좀 들어줘. 문자 신청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람도 안 된다. 문자 신청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무통장 계좌번호 건피 사이트 에이스경마에 나와 있어요. 아이투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괜찮습니다. 전화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100개라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